김혁철 대표님께서 또 어떤 종목 주의 깊게 보셨나요? 네,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부산행 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개봉을 했나요? 네, 어제 개봉을 했나요? 봐야겠네요. 부산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 뉴스를 틀면 부산행에 대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대 사상 최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행이 흥행을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조건 이것을 생각해서 관련주를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흐름을 통해서 움직여 왔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뉴인데요. 뉴는 태양의 후예를 통해 가지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뒤에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나와줬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반등이 나올 때 부산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반등했다라기보다는 과대 낙폭을 통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부산행의 개봉이 임박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어제 80만 명을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흥행의 시작점을 출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300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예상입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이 동원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많이 모으고는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격적인 매력에서 부산행의 매력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흥행했던 영화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영화들이 흥행하고 끝날 때까지 주가가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오히려 그 뒤에선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흥행에 따라서 이제 이번 주말이 또 최대의 흥행의 시작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해가지고는 충분한 파동들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이 정말 실적에 기인할 것인가라는 것 정도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행감이 종목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현실적으로 반영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조금 더 기대를 걸어본다 그러면 영화에 이제 성수기에 진입했다라는 점은 좀 더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중국 화청 미디어 태양의 후예 이제 진출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사실 케어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또 박재영 차장님 또 소개시켜 주셨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케어젠 공시에 대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수시로 공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요 정말 움직이지 않았었는데 브렉시트가 끝나고 난 뒤에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0위권 안에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던 케어젠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지금 시장은요 기대감이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뭔가를 이뤄내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상장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 2년차 징크스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이 50% 육박한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이 급등한이 나왔던 이야기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라는 이야기가 올 초부터 나왔었고 지난해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서 7월 초부터 주가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 7조 원이 넘는 헤어필러 시장이다라는 또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제 헬스케어 관련 업종들이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미용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피부 그리고 보톡스 이런 쪽에 좀 관심 종목으로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철 대표님 또 어떤 종목 사연이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요즘 포켓몬고 때문에 VR, AR 관련주도 특히나 AR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었었고 한빛소프트나 M게임 급등의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게임주의 대장이다, 모바일 게임의 대장이다 할 수 있는 컴투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포켓몬고가 처음에 흥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컴투스에게는 안 좋은 영향일 텐데 게임하는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많은 관심을 둘 텐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들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처음에는 좀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주가가 뒷받침됐었다라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투심까지 좀 많이 얼어붙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했던 컴투스, 서머너즈 워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고 원게임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그랬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뒤에 그래도 서머너즈 워였다.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 하면서 컴투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만은 이제는 더 이상의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좀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컴투스가 뭐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3분기 실적이나 하반기까지 좀 공백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텐센트가 클래시 오브 클랜 개발사 슈퍼셀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이것 역시도 컴투스나 게임빌 쪽에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것과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포켓몬고에 따른 흥행, 여기에 개발을 지금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 준비되어 있는 게임, 그리고 신게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매력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바이넥스입니다. 사실 바이넥스도 급격한 상승 이후에 최근 좀 숨고르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시뮬러의 어떻게 보면 개별주 중에서는 뭐 대장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이넥스였는데 최근 흐름들이 급격한 상승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실적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바이오 시뮬러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삼성물산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이제 8월달 되면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반기 상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8월경에 심사 청구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반기 12월 달까지 가지 않고 한 가을 정도의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이제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인데 니치이코 제약이었죠. 마케팅 파트너사 니치이코 제약이 지난주였습니까? 니치이코 제약이 미국 세전트 제약을 8,500억 원에 또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같이 한번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또 대응할 만한 전략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투자 심리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2,100포인트, 2,100포인트 심리적인 매물에 부딪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시장 상황들 정상적인 조정을 거쳐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특별한 상황들이 아니라 시장 한 단계 레벨업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하방 경직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심리적인 매물을 통해서 약속하지 않은 약속,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그만큼 개별주들의 움직임, 테마주들의 난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금줄들도 좀 시속 게임이 나타나는 것처럼 한쪽이 테마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따라 움직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이 조금 흐름들이 뒤로 가면서 좀 주춤해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접근하실 때는 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것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지금 어마어마한 삼성전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영향이 코스닥에서 주고 있겠죠. 그만큼 반도체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실적도 저조하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과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통한 부품주들의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 움직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접근하는 상황에서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쪽에서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관련주들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 쪽에서도 8월 2일 날 갤럭시 S7 노트 이제 언팩 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관련주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